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성민 종합 정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나눌 소식은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 네.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 대표께서 제가 도망 못 가도록 아예 퇴로를 차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런 당의 요청을 이렇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시민들께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님은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봐야 못하게 대못을 받으시게. 네, 다른 얘기를 못하게 아예 대못을 박으시네. 성한용 기자, 뭐 어차피 예정된 수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모양같이라고 봐야죠.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이 다 그걸 공개할 수는 없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임박했다,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 싶으니까 오늘 일종의 이벤트처럼 가진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30일 오전에 아마 기자회견 할 것이다. 출마 선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영식 전 의원이 배석하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30일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사를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일 오전에 출마 선언 이렇게 기사 써도 좋다.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경쟁력 어떻습니까? 지역구도 깨겠다며 경기도 군포 3선 의원 자리를 던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시장에도 도전하고 국회의원에도 도전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고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있죠.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신 적도 있고, 뭐 물론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상대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명분을 잘 잡았죠. 그런데 이 대구가 그때 선거를 같이 했던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정서가 있다고 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뭐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은 사람은 참 좋은데 이 당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열린우리당 창당했을 때 2003년 4년에 민주당으로 이른바 독수리 오영재 일원으로서 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는 저 한나라당 출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도 받아서 책을 한번 쓰셨는데 책 제목이 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구에 김부겸 전 총리 출마를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무조건 나오셔야 되겠구나. 나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됐던 그런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 임박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대선 후보도 지냈고 대표도 지냈는데 오늘 좀 난감한 상황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SNS에서 마치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치 지원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던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성 기자 말씀을 듣고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사실은 굴수 뼛속까지 민주당 출신이죠.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그 말씀도 맞지만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그 이전에 이제 뭐 민중당 이런 거 하시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정치를 쭉 하셨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치에 복귀한 이후에
사실 당을 깨고 나가서 이제 그 새정치 국민의힘을 예. 만들었잖아요. 그때 따라가지 않고 남았던 그룹이 꼬마 민주당을 형성하면서 이기택 씨랑 예. 뭐 등등 해서 홍성호 변호사 등등 해서 새로운 그 뭐 개혁신당 민주당을 만들자 해서 꼬마 민주당으로 남았고 거기서 이제 1996년 15대 총선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이 스타 의원들이 전부 낙선을 하게 됩니다. 폭망했죠. 폭망을 예.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당으로 가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뭐 경로를 겪었다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제가 뭐 그 말씀을 짚어드리고요. 이왕 그 옛날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건데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참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김부겸 예. 과연 이 사람이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열흘 전인가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얘기를 보였냐면 대구는 난 쳐다보지도 않는다. 물론 그 속에서는 이미 내밀한 움직임이 전 있었다고 보지만은 그런데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들려오는 얘기는 이 당의 의지를 좀 보겠다. 당이 얼마나 예. 대구 선거에서 이길 만한 의지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보겠다. 여기서 이제 저는 단초를 읽고 저 같은 경우에는 4, 5일 전부터 김부겸 전 총리가 확실히 출마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 결단을 잘 못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아까 말씀하셨처럼 만나는 사람 누구나 참 사람이 좋다. 근데 제 기억나는 장면은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김부겸 그 당시 장관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 그때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전당대회에 나간다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장관을 그만두고 당에 복귀해도 된다는. 근데 이게 자칫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김부겸 장관이 그만두고 당 대표에 도전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네? 라고 해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터뷰 때문에 장관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말씀을 맞죠. 하셔서 네. 제가 실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2017년부터 이분이 이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래서 2018년, 2019년 4월까지인가 제 기억에는 2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행안부 장관을 하는데 그때 2018년도 8월 달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때 이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억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부겸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 예.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뭐 사적인 전화니까 김 선배가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만한 스토리와 이력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 그게 2018년 전당대회 한 달 좀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결단을 했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지금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장관직을 포기를 못할 것 같아. 예. 이러고 나서 그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김부겸 지난 22년 대선 작년에 25년 대선 때도 그랬고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이 많은데 결국은 안 나가는 것을 보면서 몇 번의 제 경험 속에서 이 양반은 결단을 쉽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구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건이 좀 조성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왜 당이 매달리느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안 한다는 사람,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런 취지로 결단을 잘 못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시장으로서의 경쟁력, 어제 리얼미터와 영남일보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영남일보, 리얼미터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발전 위한 인물 적합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당 상관없이 쭉 물어봤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전부 붉은색이죠. 한 사람만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가 36.5,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 20.9, 주호영 의원이 10.6, 추경호 10.4, 윤재옥, 유영아, 최은석, 홍석준, 이재만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이런 여론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이번에 한번 나가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건 대구의 여론과 민심이라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기서 빨간색 다 더하면 파란색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런 게 있어요. 인물론으로 치면 사실 김부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쪽, 국무총리 쪽, 대구시장 하면 잘할 것이다. 이거 대구 시민들이 모를까요?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만 해도 이제 정치 선거거든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그 함정이 있어요. 우리 대구 경북마저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이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떤 분은 뭐 고슴도치 효과다. 고슴도치 효과. 위기가 생기면 확 웅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시가 팍 쓰면서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이 어려웠을 때 호남에서 거꾸로 표가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 그 회동 자리에서도 그 배경 설명을 좀 한 참모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많이 앞서가는 게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대구 경북 민심을 거꾸로 자극을 해서 역풍이 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참 좋은 정치인이에요. 저는 뭐 이게 정파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이 통합을 외치는 정치인이 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리 현재 정치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되게 분열주의자들입니다. 갈라치고 증오와 배제를 선동해서 내 편을 끌어모아서 출세하고. 근데 이 김부겸이라는 정치는 참 특이해요. 통합론자예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 상황하고 잘 맞는지 그 부분에 좀 약간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이제 대구 경북 유권자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분열과 배제의 정치만 할 것인가? 일솜씨가 있는 통합론자를 우리 시장으로 모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김부겸 전 총리 하면은 연상되는 모습이 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배에서 하고 이렇게 약간 고개 갸웃하게 하고 눈을 살짝 감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상당히 선배를 만날 때나 후배를 만날 때나 늘 한결같은 모습인데. 한결같죠. 지금 제가 허민 기자에게 드릴 질문이 이거예요. 대구 민심이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번엔 국민의힘 혼 좀 나봐야 한다. 대구가 뭐 국민의힘 니네 거냐. 이번엔 우리도 김부겸 차라리 선택해서 한번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여론과 야, 그래도 우리마저 만약에 등을 돌려버리면 국민의힘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국민의힘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상반된 그 민심의 흐름이 대구 시민들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뭐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길한 관계가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국민의힘 더 정신 차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번에 한번 혹독히 한번 시련을 좀 겪어볼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 그 저변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국 단위 지방선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어떤 한 정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거인데, 그렇다면 고도의 정치 행사인 거죠. 그랬을 때 대구, 즉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왕도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그 왕도인데 그 킹메이커 도시로서 우리가 과연 저렇게까지 보수의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치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부겸 전 총리는 어게인 2016년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2014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그때 40% 득표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2016년도에 총선에 나가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만나가지고 거기서 60% 득표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2020년도 다시 대구 수성갑에 도전을 했는데 수성을로 가 있던 이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와서 김부겸 후보랑 붙어서 거기서 주호영 의원이 20%포인트 차로 또 압승을 하죠. 이런
그 뭐 주호영 의원과도 그런 이제 인연이 있고 계기가 있는데 대구라고 하는 것이 참 한 사람을 계속 밀어주고 키워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 후이라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또 무시하고 또 넌 아니야라고만 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간도 보고 키워주기도 하다가 또 한번 경고도 주고 네.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대구 민심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영남일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 발전을 위한 인물 적합도에서는 상당한 그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오늘 MBS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항상 함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69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69, 잘못한다가 22. 자,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46,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올라갔고요. 국민의힘도 뭐 1%포인트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성격,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53, 국정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34, 상당한 격차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19%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고 있고요. 지방선거 성격, 여당 지지, 야당 지지,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호남은 뭐 압도적이네요. 82대 12.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여당 지지가 54, 야당 지지가 37입니다. 강원, 제주에서도 50대 31. 그런데 바로 여기에 민주당과의 김부겸 전 총리의 고민 지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대구, 경북은 27, 52. 여당 지지가 27, 야당 지지가 52. 때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아주 그 표본이 적기 때문에 한두 명이 대답만 바꾸면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저렇게 전국적으로는 여당 지지가 19%포인트나 많은데 대구에서만큼은 여당 지지보다 야당 지지가 훨씬 많다. 이렇게 이런 대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김부겸 전 총리와 민주당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수치도 좀 참고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 숫자가 한 뭐 1,000명, 500명 이렇게 하는 경우에 믿을 수 있는데 저렇게 권역별로 자르면 샘플이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건 그렇죠. 예. 대구, 경북만 한번 좀 다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하고도 좀 약간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뭐 갤럽에서는 이제 한 달치를 다 모아서 권역별로 지지도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봐야 얘기할 수 있고 다만 그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의 민심이 좀 확실히 좀 아직 그 형성이 안 돼 있다. 뒤숭숭하다. 내 마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예. 있다고 합니다. 이 참 미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대구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굉장히 어떤 정체성을 같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까 우리 허민 기자 설명했듯이 아직 대구 민심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특히 뭐 대구 경북 지역과 국민의힘 관계 뭐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김부겸 전 총리가 당에게 제가 취재를 한 거에 따르면 한 열흘 전에 이미 당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당이 의지가 어떻게 되고 전략이 뭐고 대구를 위해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예, 거기는 뭐 군공항 이전도 있고 또 새로운 민간공항 건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뭐 몇 조 원에 이르는 돈도 또 다시 또 줘야 될 것이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거리니까 먹거리에서 이제 AI의 발전 버전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AX 산업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보여라.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다 이미 갖고 이미 제시하고 지금 모양 갖추기로 이제 만난 거 같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합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요. 해드림 네. 센터장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확약을 요구하고 또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논의되는 대구 민심이 아직도 조금 어떻게 완전히 형성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확실히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네. 좀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22대 국회와 관련한 평가, 더불어민주당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한다가 53, 잘못한다가 39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제1야당 잘하고 있느냐가 16이 잘한다, 75가 잘못한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한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 잘한다는 대답은 확 올라갑니다. 85나 되는데 잘못한다는 대답은 13에 그쳤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제1야당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35%에 그쳤고요. 잘못한다가 61. 자,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제1야당 역할 평가. 대구 경북에서 잘한다가 15, 부정이 74.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MBS 여론조사 결과죠.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기관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고요. 공동으로 조사한 기관이 한국 리서치입니다. 조사 일시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이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 응답률은 21.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거 보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 대구 경북에서.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제1야당 역할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잘못한다가 74.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구 경북 민심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고 예.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잘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하고 실제 투표장에서 누구를 찍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참 너무 못한다. 그 얘기는 좀 잘해라. 라는 안타까움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하냐고 물어보면 못한다. 그렇지만 투표 때 어느 정당 찍을래요? 그럼 그래도 나는 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미호도 다시 한 번입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예.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건 사실 어느 권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런 민심을 이제 국민의 힘이 좀 받아 안아야죠. 저 민심에 부응을 해야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네. 때 결국은 저는 이게 탄핵 효과의 연장 성격이 탄핵의 연장선에 있다.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또는 10%에서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대선에서 졌고 18년도 지방선거에서 졌고 또 20년도에 또 총선에서 또 참패했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이 보수의 계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는 2달 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요동칠 수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